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RMR 분류의 세부 점수 요소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본 강의를 참고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조금 고리타분한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점수 요소, 요런 세부적인 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만 청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뭐 앞서서 본강의 씨도 얘기했지만 출제 빈도가 하예요, 하. 그래서 이게 야,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이 지금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또 RMR Q분류를 모른다? 이건 또 퀘스천이 생겨요. 우리가 이 토지를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아시는 분은 그대로 가시고 또 나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께서만 또 요 내용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점수 요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점수 요소는 여기서 봤듯이 암석 일축, 압축, 강도. 자, 우리가 지금 안반 분류를 왜 하고 있습니까? 이 안반 분류를 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이 등급에 따라서 안반이 어떤 안정 상태가 많이 확보되는 안반인지, 이러한 안반지대의 터널을 시공을 했을 때 어떤 무지보 자립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안반 분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듯이 안반 강도가 세다면 뭐 안정에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축, 압축 강도를 보고 그 다음에 RMR이 아니라 RQD. 우리가 시료 박스를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 이렇게 지금 필름통 같은 데 들어있는 것은 흑시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길게 뻗어나와서 이렇게 가지런히 놓은 거 안반 코어링을 한 거를 이렇게 가지런히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RQD, 그러니까 10cm 이상의 어떤 길이가 확보되는 코어. 이 코어의 길이가 많다. 10cm 이상이 많다. 유리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RQD도 하나의 항목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불연속면의 간격. 사면 안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페이스 매핑을 했어요. 절개를 하고 나서 드러난 안반 상태를 보니까 이런 주절리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전리면의 간격이 좁은 게 있고 여기처럼 넓은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부분이 어떤 사면 안정에 터널 안정에 좋을 것 같은지 쉽게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리 간격이 넓다면 안정에 유리하다는 생각, 예상을 할 수 있겠죠. 뒤에 가서 한번 확인할게요. 그 다음에 불연속면의 상태. 이것만 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뒤에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면 불연속면의 거칠기, 그 다음에 틈새, 그 다음에 그 틈새 안에 무엇이 찡겨 있는지 요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지하수의 상태, 물이 많이 나오냐, 건조한 상태냐, 여기에 따라서 안정성이 좌지우지가 된다. 그 다음에 터널은 어떤 굴진 방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터널 굴착 방향. 그렇기 때문에 그 굴착 방향과 불연속면의 관계가 어떤 보정 개수가 들어가는 만큼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서 텍스트로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지만 뒤에 가면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RMR 우리가 평가를 다 끝내고 나면 이러한 도표를 통해서 무지보 자립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안반 등급이 뭐 1등급, 5등급에서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RMR을 평가를 하는 것이죠. 요거는 패스를 하고요. 지금 요 방과후 수업에서는 세부 안반 분류 평가 항목 및 평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보면 첫 번째 안반의 암석의 강도, 점화중 강도를 할 수도 있고 일축 압축 강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축 압축 강도는 시료 몰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양쪽에 하중을 주고 파괴를 일으키죠. 그 다음에 강도를 추출하는 것이고, 점화중 강도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굴러다니는 돌을, 적당한 크기의 돌을 가지고 와서 점화중 시험계도 포인트 로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중을 아래 위로 가해서 얘가
뽀개질 때 그때 리턴되는 값을 이용을 해서 암석의 강도를 간접적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평가를 해서 값이 나왔다 그랬을 때 해당하는 값을 우리가 RMR 평가할 때 그 값으로 사용한다. 그 다음에 RQD.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RQD가 90에서 100이다. 그러면은 1m 중에서 90에서 100cm 누적 길이겠죠. 10cm 이상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죠. 이 경우에는 안반의 안정성이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점수. 만약에 25cm 이하다. RQD. 그러니까 결국은 코어 길이가 10cm 이상이 25cm 밖에 안 된다. 그랬을 경우는 최저 점수 3점, 요 정도까지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불연속면의 간격,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요 간격 자체가 넓으면 좋을 것 같다. 그죠? 자, 여기서 아니나 다를까 2m, 가장 넓은 경우 2m 이상일 경우에는 20점으로 많은 점수를 할당을 하고, 그 다음에 60mm 이하, 6cm 이하가 되면은 5점, 가장 안 좋은 점수를 할당할 수밖에 없다. 넓을수록 좋은 점수, 좁을수록 불량한 점수. 그 다음에 이제 불연속면의 상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연속면이 있는데 아래 위에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한다 그랬을 때 요런 경우와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어떤 경우가 안정에 유리하겠어요? 당연히 이제 거칠거칠한 부분이 안정에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틈이 넓은 경우와 딱 밀착된 경우, 어떤 경우가 안정성이 높겠어요? 밀착된 경우죠. 그 다음에 여기에 가우지가 껴있는 경우, 가우지 그러니까 결국은 점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껴있는 경우에는 내부 마찰력이 상당히 낮은 경우에서 사면 파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갔을 때 틈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껴있지 않는 게 더 낫지,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점토가 껴있는 경우에는 미끄러지기가 굉장히 쉽다. 왜냐하면 상하부 내부 마찰각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이해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지하수 상태. 지하수 상태는 여기에 이제 살펴보니까 뭐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터널 길이 10m당 유입량. 터널 길이가, 터널이 뭐 요만한, 어떻게 보면은 조그만한 게 있을 수 있고, 요만한 게 있을 수 있고, 요만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뭐 따로 세부 분류는 없어요. 어찌됐든 간에 물이 안 나온다, 완전 건조다 그러면 유리, 그 다음에 물이 펑펑 나온다, 지하수 흐름이 보인다 그러면 빵점, 그 다음에 중간에는 젖음이나 물방울이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점수가 중간 점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평이한 내용으로 점수를 할당을 해놨고, 항목을 해놨고, 우리가 해당하는 항목별로 점수 합산하면 끝. 여기까지 문제가 없을 거고, 불연속면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 4번 항목에 대한 세부 기준이니까 요거 보면 아까 전에 앞서서 얘기한 요 4번에 대한 세부 내용이니까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고, 이제 불연속면의 방향성에 대한 보정, 요것이 번호가 잘못됐네. 지하수 상태, 여기 4번, 얘가 6번이 되겠네요. 얘가 6번. 마지막으로 불연속면 방향성에 대한 보정. 여기서 보면 매우 유리한 경우는 보정이 없고, 매우 불리한 경우에는 마이너스 12점을 우리가 보정을 해준다. 그럼 어떻게 보정을 해주냐? 자, 요게 이제 조금 헛갈릴 수가 있긴 있는데, 먼저 이제 들어가기 전에 요걸 봅시다. 우리가 딥과 딥 다이렉션을 주양과 스트라이크, 요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절개를 하고 나서 요 사면의 페이스가 바라보는 요 부분을 경사 방향, 딥 다이렉션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90도 꺾인 방향을 주향, 스트라이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부분과 여기를 매칭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터널의 굴진 방향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주향이 터널 진행 방향과 수직인 경우, 결국은 주향이니까는 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요 전리면, 요게 하나의 A를 보면 요게 하나의 불연속면이라고 봤을 때 어떤 얘의 방향성은 어디입니까?
사면 방향은 여기죠. 그러면 주향은 이쪽이란 얘기예요. 그죠? 이쪽. 그래서 진행 방향과 수직이다. 요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경사 방향 굴진. 이 경사 방향 굴진이라는 게 굴진이 이쪽 방향인데 경사 방향도 이쪽이야. 결국은 A에 해당하는 불연성면일 때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역방향, 역경사 방향 굴진. 그러면 굴진 방향은 이쪽인데 지금 B 같은 경우, 얘가 B죠. B 같은 경우에는 사면 방향이 어디예요? 얘죠. 예. 그러니까 굴진 방향과 역방향이라는 거야. 역방향. 그래서 지금 경사 방향 굴진, 역방향 굴진이 그러한 의미이고, 해당 경사에 따라서 RMR 보정 점수가 달라진다. 그랬을 때 보면 경사 방향 굴진은 매우 유리나 유리, 그 다음에 역방향 굴진 같은 경우 보통 또는 분리, 이제 경사 각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요거를 좀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외우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를 하는 방법은 왜 이렇게 점수가 나타났지? 그랬을 때 보면 터널 굴지는 이렇게 되는데 사면 방향이 경사 방향 같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굴진이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그랬을 때 우리가 포폴링이나 뭐 강간다단이나 뭐 이런 걸 깨매는 터널 보강할 때 이렇게 하면 어때요? 좀 보강 효과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그렇게 들어요. 그래서 조금 제가 이해할 때는 이래서 경사 방향 굴진일 때는 매우 유리하다. 요렇게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 좀 편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역경사 같은 경우에는 역경사는 어떨까요? 역경사는 똑같은데 요런 방향으로 전리가 있는 거죠. 요런 방향으로 전리가 있고, 보강은 어때요? 요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요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보강 효과가 별로 안 좋겠는데, 그죠? 저는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좀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역경사는 조금 경사 방향보다는 점수대가 분리해서 마이너스 점수가 좀 높아진다.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주향이 터널 진행 방향과 평행한 경우, 요러한 경우, 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사면 방향은 뭐 얘가 됐거나 어떻게 보면 터널 방향과 직각이 되겠죠. 다른 얘기로 하면. 자, 그랬을 경우에는 요런 경우 주향이 터널 진행 방향과 평행한 경우에는 뭐 역방향이냐 뭐냐 이런 거를 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사만 가지고서 RMR 보정 점수를 합니다. 그래서 매우 분리, 그 다음에 보통 뭐 경사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데, 그냥 뭐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할 때는 얘 같은 경우로 봅시다. 그럼 터널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전리가 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떤 낙반이 떨어지기 좋을 것이다. 그래서 갖고 저는 RMR을 뭐 12점을 주면 되겠다. 뭐 요렇게 그냥 이해를 하면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경사 각도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 5점이나 10점 요렇게 부여를 한다.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RMR에 대한 평가, 세부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참 시험 문제에 나온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부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들처럼 기본적인 소양 정도로 필독 도서처럼 알아야 되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들은 그냥 빈도수도 적은데 그냥 쭉 소설책 읽듯이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길 권장해 드립니다.